신개념 지식 토크쇼 여유만만 시작합니다. 조영구 씨, 네. 조영구 씨는 얼굴, 자신의 얼굴 좀 들여다본 적 아유, 있으세요? 많이 보죠. 일단 거울을 보게 되면 눈이 조금 처져가지고 여기 좀 올리고 싶고 그리고 코가 좀 삐뚤어졌잖아. 이것도 또 바로 잡고 싶고 그래요? 바로 고칠 때가 많죠. 아이, 근데 뭐 우리가 사실 매일 거울을 보는데 막 이렇게 뜯어서 보거나 이러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이분은 거울을 아예 안 보는 분이에요. 방송을 출연할 땐 좀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한 번도. 한 번도 만지지 않고 나오시는 탁석 선생님. 거울 자체를 안 보죠? 아니 볼 때도 있어요. 언제 보세요 주로? 아니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내 얼굴 봤을 때 어떠세요? 놀라죠. 왜 놀라요? 왜 이렇게 늙었나. 뭐. 우리가 사실 얼굴 하면 외모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대체적으로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이런 걸 알 수 있대요. 정말? 네. 성향 기질을? 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뇌 발달과 이 얼굴 생김새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얼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라는 게 나 자신을 알리는 간판 같은 거거든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얼굴학의 권위자죠. 권위자. 조용진 선생님 모시고 특별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용어 속에는 많은 생물학적인 정보가 압축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얼굴 부품은 틈으로 된 미인인 거예요. A형 미인인 거죠. 미인도 두 종류가 있는 거니까. 진짜로? 예. 닐리리야 니나노 남원 산성 올라 오문 찾아와 끝만은 진짜 이제 구분이 되네요. 알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얼굴에 관심이 관심 많아요. 많죠. 성형외과도 여기저기 그렇지. 많고요.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그래. 또 나는 어떻게 생겼나. 굉장히 좀 연구하고 그렇지.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쁜 애들 보면 또 질투 난다?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나보다 어디가 더 예쁘고 어디 잘생겼고 여기 고쳐야 되고 계속 우리가 얼굴에 관심 많이 가져요. 네,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도 거울 자주 보죠? 자주 보죠. 저분 방송하니까. 달고 살죠, 저분. 네. 아니 뉴스 할 때는 특히 얼굴에 못 좀 나면은 가끔 막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네. 오늘도 얼굴에 뭐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또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지난주도 났는데 또 이번 주도 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탁 선생님 오늘 좀 살살 다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어요. 아니, 성형외과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에 관심 많은지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다른 나라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얼굴에 조금만 나도 신경을 쓰시는 분도 예.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어디 사석을 가잖아요. 사석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까 상담을 좀 저도 보자마자 바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보톡스 이거 얼마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눈이 좀 작고요. 한국 작고, 사람들이. 예. 그리고 턱이 발달하고 그리고 코가 좀 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탁석선 선생님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얼굴입니까? 전형적인 얼굴 중에 하나죠. 네. 정말입니까? 별로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말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보면은 동북아시아 삼국이 예.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나가면은 일본 사람 같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근데 얼굴이 약간 서구적인 얼굴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제가 보니까 중국 얼굴이죠. 중국 연예인 얼굴이죠. 좀 잘생기셨죠? 네. 네. 원장님이신데 네, 잘생기셨다고 홍콩 해요. 영화에서 또 형사로 잘생긴 형사로 나오는 오, 진짜. 홍콩 영화에서 우와. 그러면 여기 중국 얼굴, 전주리 아나운서는 어디 얼굴입니까? 이쁜 얼굴입니다. 이쁜 얼굴.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는? 더 예쁜 얼굴. 아야! 됐겠다.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한데요. 좋은 게 아니고 갑자기 왜 저러시지? 더 예쁜 얼굴. 자, 오늘 얼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재미난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도대체 어떤 특징과 비밀이 숨어 있는지 오늘 얼굴학의 권위자세요. 권위자. 조용진 선생님 모시고 특별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예, 오늘 제가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네. 예, 우리 한국 사람이 같은 동양인인데 중국인하고도 다르고 일본인하고도 다르죠. 네. 왜 다른 거예요? 예, 결국은 한반도 내에 용모 유전자 풀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텔레비에서 탁 선생님 보면서 아 저분 중국인 조상님이 중국인이다. 왜요?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중국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니까. 진짜로? 예. 그러면 탁 씨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가 뭐 고려 때 그 이전에 오셨다 그러면 한 적어도 1500년 전에 오신 건데 그동안에 얼굴이 변하지 않고 막 섞였을 텐데 왜 안 변하느냐? 용모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 만드는 유전자 한 개다. 그러면 제 후손들은 모두 제 코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모를 보고 그 지역 유전자 풀을 짐작할 수 있고 그 말은 곧 우리 한반도의 유전자 풀의 상황과 일본인의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 풀의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용모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용모로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용모 속에는 뜻밖의 이런 많은 생물학적인 정보가 압축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뭔가 이런 걸 좀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유전자가 잘 집적되어 있는 얼굴을 통해서 한국인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용모를 만드는 유전자가 한국 땅에서 저절로 생겼느냐? 동양인의 조상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일부는 시베리아로 들어오고 일부는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 생겼는데 시베리아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섞여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결혼했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두 형이 섞여서 얼굴도 변하고 체격도 변하고 두 형은 이런 어떻게 형이 나뉘죠? 생겼습니다. 두 가지 형은? 두 가지 형은 이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대개 눈썹도 진하고 예. 눈이 크고 쌍꺼풀이 뚜렷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얼굴이 길고 눈이 작고 얼굴이 좀 이렇게 좁고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게 두 형이 섞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건너간 형도 아니고 올라간 형도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인이 이 시베리아계 용모 유전자를 현재 지구인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빙하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얼굴이 탄생됐다는 얘기네요? 그런 셈이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이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인 얼굴이 당분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큰 틀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 지고 속눈썹도 길고 코는 약간 짧았습니다. 수염이 많고 얼굴이 네모진 이런 얼굴이 많았는데 근데 시베리아에서 빙하기를 지내고 나서 이런 얼굴이 많아진 겁니다. 유해진 씨가 유해진 씨인데. 이런 얼굴이 뭐냐면 눈썹이 흐리고 눈두덩이 넓고 눈이 작고 쌍꺼풀 없고. 예, 쌍꺼풀이 없죠. 예, 코가 길고 끝이 작아요. 코끝이 작고. 작고. 예, 그다음에 눈 아래 얼굴이 깁니다. 예, 그럼 왜 이런 얼굴이 한반도에서 생겼느냐? 예, 그리고 평균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런 얼굴이 압도적으로 많으냐? 예. 그건 바로 시베리아계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얼굴을 만드는 유전자는 두 가지 형이기 때문에 그 두 형이 잘 우리한테 계승되어 나타납니다. 이분은 오성대감, 오성과 한음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이항복 선생인데
얼굴 윤곽이 땅콩형이죠. 눈썹이 끝까지 진하죠. 미간이 좁죠. 눈은 크고 쌍꺼풀이 뚜렷하고 코는 약간 짧고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뚜렷하고 수염이 무성하군요. 그런데 같은 우리 훌륭한 조상님 중에 한 분인데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을 보면 얼굴이 고구마형이잖아요. 미간이 넓네요. 눈썹이 반은 진하고 반은 흐리군요. 코는 길고 근데 코끝이 작아요.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네요. 그리고 수염이 빈약하죠.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두 얼굴이 한국어에 대립되는 형용사로 그냥 딱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얼굴이 그렇게 두 종류의 대립되는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방형, 남방형으로요? 네. 예. 어유 누구야? 야, 예. 여성 연예인 나오니까 갑자기. 손예진. 손예진 씨. 그리고 이쪽이 누구죠? 최지효 씨. 최지우. 예. 아유, 우리는 얼굴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 그 얼굴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빨리 보여주시니 얼굴을. 아유, 참. 아니 근데 둘 다 미인인데요? 예, 그렇죠. 이분을 봐도 기분이 좋고 근데 선생님, 이분을 봐도 기분이 좋죠. 조금 서운한 게 여기 아나운서들인데 아나운서 얼굴을 갖다 놓지 꼭그 탤런트 예,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얼굴은 잘 뜯어보면 눈썹이 진하고 맞다. 눈썹이 좀 두텁죠. 눈두덩도 약간 좁죠. 눈도 더 동그랗죠. 코는 약간 짧고 뚜렷하죠. 입술이 더 도톰하죠. 예, 말하면 결국 이항복 선생과 같은 부품으로 돼 있잖아요. 이항복 선생님 부품. 예, 그 얼굴 부품은 남방계 부품으로 된 미인인 거예요. 어. 이 얼굴은 예, 박문수. 박문수형 부품으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북방계형 미인인 거죠. 미인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남방계형이 좀 더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예, 그렇게 보이고 요즘에 그런 형을 우리는 한국인들은 그런 얼굴을 좋게 보는 문화 시대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방계형, 특히 연예인들은 남방계형이 많습니다.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도 남방계형이시고, 남방계형이고. 예.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도 남방계형이시고, 저 조영구도 남방계형이고. 아닙니다.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오, 진짜 이제 구분이 되네요. 알겠다, 알겠어. 그런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느냐? 눈앞에 얼굴이 딱 나타나면 우리 오른쪽 뇌가 3000분의 1초, 300분의 1초 사이에 느낌을 딱 만들어냅니다.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의식을 하는 데는 0.1초 걸립니다. 근데 의식도 하기 이전에 뇌에서는 정보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 이쁘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아이고 야무지게도 생겼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즘 잘 나가는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북방계형 맞죠? 섞였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남방계 극단형이거나 북방계 극단형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그 꽃미남이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중간형 섞여야 예, 남방계적인 예, 익숙함도 있고 북방계적인 익숙함도 있고. 그러니까 산지 내륙에는 북방계가 많아요.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는 평안도, 경기도에 많겠죠. 그럼 경기도, 평안도 사람들은 예, 또 입천장이 가로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뻗어진 이가 많고, 왜 그러냐면 이가 크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빙하기에 살 때는 이가 커야 얼린 고기, 말린 고기 예, 이런 걸 씹어 먹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가 큰 사람이 살아남기 유리했던 겁니다. 큰 이들이 이렇게 박히려면 입천장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말을 하고 노래를 만들면 그게 서도민요, 공기민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평안도 황해도민요는 소리가 맑고 높습니다. 박연 폭포 흘러가는 푸른 봄사, 이렇게 소리가 맑고 높아요. 네. 경기도 내려오면 역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말을 길게 한 것이 노래니까. 예.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결국은 같은 발성이잖아요. 남원까지 같은 형이 삽니다. 남원까지요? 네, 남원까지. 예. 남원 산성 올라가 발성이 같잖아요. 예. 근데 전라남도 바닷가에 가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입천장이 좁습니다. 그러면 좁고 깊으면 음성 모음의 공명이 잘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년 동안 말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그게 남도창이 되는 거죠. 예.
물레야 돌아라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요. 북방계 목소리가 앞으로 막 내뱉는데. 네, 그러니까 북쪽에도 남방계, 북방계가 삽니다. 근데 북쪽에는 북방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많이 써야 문화가 되기 때문에 북방계 문화가 됩니다. 남쪽도 남방계, 북방계가 사는데 문화라는 건 많이 써야 문화가 되니까 남방계가 수가 많은 바람에 남방계 문화가 되는 거죠. 그 얼굴형에 따라 목소리, 노래가 다 다르다. 달라지죠. 아, 예. 우리가 스포츠 강국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올림픽 쪽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또 우리가 소질이 있는 종목에 많이 개설돼 있는 거예요. 너무 소질 있는 게 딱 정해져 네, 있어요. 정해져 우리나라는. 있어요. 자, 얼굴을 보면 이 선수는 이 셋 중에 가장 북방계형이 강해요. 북방계. 딱 우리도 이제 알아요.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예. 김연아는 남방형. 맞죠? 코가 동글고 중간, 작고. 중간입니다. 예? 예, 요 셋 중에는 중간형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분들은 이제 북방계형은 큰 근육을 쓰는 뇌가 발달돼 있어서 예, 힘쓰는 그래서 스피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방계형의 중간형이지만 남방계형이 많이 껴 있죠. 그쵸. 이런 형은 말단부 근육을 관장하는 뇌가 우세하기 때문에 리듬 체조에 두각을 나타내죠. 딱 중간형의 김연아 씨가 있어서 예, 우리를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얼굴에 대해서는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 속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얼굴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유만만 이런 프로를 계기로 그렇죠. 예, 얼굴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관심을 갖고 예, 있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진 강의였습니다. 이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뇌의 발달까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방형 얼굴. 남방형인가요? 남방형. 이쁜 얼굴. 예. 좀 다행이기도 한데. 아니, 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흥미롭게 봤죠. 이렇게. 선생님 얼굴은 어느 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북방형. 저랑 같은 북방형. 아, 그래요? 북방형. 맞죠, 선생님? 예, 일단 머리카락이 약간 가늘고 가늘고. 눈썹이 흐리고 어. 눈 사이가 좁아야 되는데 눈 사이가 좀 넓으세요. 예. 그러니까. 코끝이 삐뚤하고 북방형.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는 이제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더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아니, 그리고 왜 얼굴형에 따라서 기질도 다르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남방형이냐, 북방형이냐.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개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느 형이냐에 따라서 혹시 더 다정한 남자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남방계예요. 남방계. 네, 왜냐면 이제 남방계형은 섬세한 근육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런 감정에도 그런데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는 남방계가 남자가 남방계 남자, 저기, 예, 남방계 남자. 남방계. 남방 그렇잖아요. 예. 수방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머리카락이 굵은 편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에 제비초리가 뚜렷하죠. 네. 예. 네. 그다음에 눈썹이 진하고 두텁고 길죠. 예. 그다음에 코는 약간 짧죠. 코끝이 둥글고, 예. 그래요? 피부는 하얗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아주 남방계형. 그것도 남방계형의 미남형이시네요. 이정민 아나운서는 우리 북방계형과 남방계형 네. 얼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들어보니까 조금 공감이 좀 가시는 편이세요? 예, 그런 편인 게 저도 진짜 이렇게 남방계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남방계죠. 운동 자체는 굉장히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소근육은 좀 발달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공 같은 거 맞추는 재주는 있거든요. 막 지구력이 좋지는 않아요. 예.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신체 발달도 얼굴과 뇌와 또 연관이 있네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도상 북쪽으로 갈수록 네. 네. 동양에서 이마가 오른쪽이 이렇게 돌출해 있어요. 예, 우리 조영구 씨도 오른쪽이 더 볼록하잖아요. 예. 진짜? 네. 어머. 그 맞아요.
예.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감성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감성적이에요. 예.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또 예, 왼쪽 뇌도 여기도 볼록하게 많이 발달돼 있으세요. 예. 그 이마 전체가 좀 볼록하신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 MC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굴이 타고난 거네, 방송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저 관상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관상은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얼굴을 그냥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가 볼록하시죠? 예. 거기가 볼록한 분들은 좀 더 뒤에. 네. 예, 맞았어. 여기가? 예, 거기가 볼록하신 분들은 언어 유창성이 있어요. 예. 저는 평소에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아니, 선생님. 그거 좋은 거예요. 이게 튀어나온 게 저는 너무 싫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된 거니까요. 아나운서 뽑을 때도 이쪽 왼쪽이 여기. 더 많이 튀어나올수록 재밌어지고. 그러면 남방계와 북방계가 좌뇌 우뇌 발달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감성이 발달하고 또 어떤 사람 논리가 발달하고 예. 뭐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뭐 영어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도 좀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되게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그러니까 북방계 사람들은 시베리아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아도 활 쏘고 창만 잘 쏘면 되니까 예, 감성적인 거, 직관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뇌가 이제 예능 방면에 예술 방면에 소질과 상관을 있게 된 것 같고 그렇군요. 본래 사람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 논리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남방계형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역시 용모가 남방계형인 용모를 타고난 아동들은 네. 언어에 소질이 있고 예. 그래서 문과에 소질이 있는 겁니다. 저 문과. 예. 저도 문과였어요. 문과. 예.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그 설명과는 약간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남방계가 예술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예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유명한 예술가들은 연예인들은 다 오키나와 출신이고 오키나와에 기획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설명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예. 그 민족성이 달라서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얼굴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관상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생활이나 환경에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결국은 뇌의 소산이잖아요. 이 뇌 신경 섬유가 얼굴과 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부지불식 간에 누전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려니까 지금 오른쪽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오른쪽이 이렇게 나는 것은 왼쪽 뇌의 전위가 높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생활이 습관화되면 입이 이제 얼굴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이상화 선수 같은 북방계형을 가진 친구가 나는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하겠다.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상화 선수 같은 그런 형질을 타고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이기기가 어렵죠. 최고가 되기가 최고가 조금. 되려면 1등이 되려면 역시 형질이 좀 뒷받침 받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북방계신데 실례지만 남방계 여인과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예. 이성으로서 매력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 너무 멀면 이질감이 있어서 또 맞아요. 친근감이 부족하니까 성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데 약간 먼,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간형인데 약간 남방계. 그런 형이 이제 제 관심을 더 끌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 아까 남방계라 그랬는데 섬세한 남자 좋다 그랬잖아요. 네. 김기만 아나운서가 남방계 대표 주자인데 괜찮아요? 어떻게? 아니, 그냥 다정한 남자는 좋은데 막상 떠올리니까 이렇게 딱
딱히. 끌리는 안 나요. 진짜 소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끌리는 말씀이. 네. 그럼 부부관계에서도 사실 남편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예. 거잖아요. 그래야 그런 것도 부부죠. 예. 예. 또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얼굴로 따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북방계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죠. 남방계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사고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죠. 예. 섬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힘과 섬세성, 큰 것과 작은 것,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게 훌륭한 게 되는 건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서로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그걸 약점으로 보고 단점으로 보고 서로 공격하면 자꾸 유전자가 먼 것처럼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아니, 거죠. 근데 오늘 남방계, 북방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게, 이런 게 좀 내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못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위안이 되지 않아요? 네, 위안이 돼요. 예. 근데 위안으로만 삼지 말고 네. 그걸 이제 노력을 하셔서 보완을 하면은 더 자기 개발이 되겠죠. 네, 그렇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얼굴형이 조금 뭐 패권을 잡는다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방계형이 우리나라에 내려왔을 때는 네. 다 체격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운동도 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맞아요. 당연히 잘하고 근육도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북방계형이 생긴 용모 모습이 그게 관상에도 좋은 관상입니다. 이마가 높으면 관운이 있다. 관운이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되는 또 거고.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성리학은 막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하는 게 또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작은 형이 성리학적으로 더 감정을 절제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성리학적인 가치로는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을 똑같이 깜빡거리는데 눈이 작은 북방계는 5mm 깜빡깜빡했죠. 눈이 큰 북방계는 1cm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감정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상대방의 뇌를 많이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감성적으로 보이죠. 소위 말하는 그 부잣집 맏며느리 형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눈, 코, 입이 작고 얼굴이 달덩이 같이 크고 이렇게 해서 성리학적 가치에 맞는 좋은 얼굴이고 그 시대에 추구하는 얼굴이니까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 얼굴이 되는 거죠. 장군들 같은 경우 막 정말 우리부리하고 딱 얼굴이 봐도 이분은 장군감이다. 그리고 학자들 같은 경우는 참 섬세하고 이렇게 좀 그런 좀 뭐라고 아담하고. 그런 분은 또 이게 예. 학자형 얼굴 딱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런 형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문매 그 구별이 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문과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문과 시험에서 붙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장군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커다란 구별이 없었고 전란이 일어나면 문관이 당연히 또 총사령관이 되죠. 장수가 되거든요. 그 징비록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니죠. 게다가 이제 그 권력 관계로 보면은 조선시대는 기호지방이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황해도,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 거기가 그러니까 조선이었던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호지방이 철저히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호지방에 맞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이 출세했겠죠. 그런데 그 스타일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중간형이죠. 그러니까 중간형. 중간형. 예, 그래서 말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간형. 그래서 그런 게 한 500년 동안 지속됐다. 얼굴도 좀 진화한달까? 그렇죠, 예. 조금씩 예. 좀 변화할까요?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 출생한 한국인부터 얼굴이 많이 달라져 보이죠.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얼굴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는데 턱이 더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좁아 보이고 예. 길게. 그래서 이제 세련된 얼굴형으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형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방개형이 이제 턱이 발달한 게 아주 추운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얼어있는 딱딱한 고기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턱이 발달했는데 사실 요새 그런 거를 먹지는 않잖아요. 얼어있는 고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최영구 씨? 거의 먹을 일이 없죠. 먹을 일 없어요. 음식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턱을 많이 쓸 일이 없는 없어져. 거죠. 예, 그러면서 야채 이제 많이 턱도 먹고. 얼굴형도 갸름해지고 얼굴형이 갸름해지니까 이제 다른 부위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쳐서 이제 뭐 코가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제 얼굴형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한쪽 턱으로 많이 씹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얼굴형이 그쪽으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쌍둥이, 네.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같이 살 동안 얼굴이 거의 같았다고 하더라도 떨어져 사는 동안 직업이 달라지고 예, 가정, 시집살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서로 얼굴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떨어져 산 시간에 비례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지는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우주로 가면 얼굴형이 바뀐다거나. 예. 아니 그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휴가 가면 얼굴이 맞아요. 휴가가 얼굴이 바뀌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우주인 이소연 씨 얼굴을 이제 연구를 했죠. 네. 예, 우주에 가면 얼굴이 변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요? 예, 우주에 가면 가고 이제 싶다. 예, 우주로 가고 싶네요. 동안이 돼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지상에 내려오면 한 열흘 있다 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열흘간 지상에 저 우주에 있었고 우주선 내의 환경은 지상과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기압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예. 것도. 그러니까 실제 변한 것은 중력만 있다 없어진 건데. 그러면 지상에 내려오면 본래 얼굴로 와야죠. 그렇죠. 본래 얼굴로 오지 않고 정말? 우주 얼굴을 20% 남겨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시. 우와, 이거, 그러니까 단 열흘간의 우주의 경험이 얼굴에 기록되는 거예요. 야, 이거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뭐 특별히 다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네.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환경이 변하면 얼굴이 금방 연동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로 가기 힘드시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진짜 물구나무 쓰기에는 어떻게 돼요? 중력을 그것도 거스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겠는 게 예전에 미인이라고 칭해지던 얼굴형과 지금 미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얼굴형이 바뀌었지. 좀 다르지는 않을까 바뀌었죠. 싶어요. 어떤 유행이랄까? 요즘은 어떤 얼굴이 유행입니까? 일단은 요즘은 이제 주로 선호하는 얼굴형이 갸름하고 네, 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얼굴형을 선호를 하죠. 이제 그래요? 북방계, 남방계로 보면은 남방계에 가까운 얼굴형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쌍꺼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쌍꺼풀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미인의 기준이 됐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쉽게 얘기해서 요즘 어떤 연예인 얼굴 제일 많이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걸 권장을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김태희 씨가 가장 아직도 김태희예요? 네,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걸그룹에서 뭐 한이라든가 네, 그런 멤버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멤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남자 연예인은 또 누가 있나요? 네, 남자 연예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남자 연예인은 아직도 그래도 정우성 씨, 이정재 씨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개인적으로 무슨 계통인지. 북방형. 북방형인데. 예, 알겠어요, 이제. 그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정재 씨도 지금은 북방형 예, 얼굴이고. 북방계. 요새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북방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GD.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신 방송 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탁쌤, 그러면 현재와 과거의 미인상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얼굴에는 이제 실제로는 표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얼굴 모습을 합성해가지고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3만 명을 그 집단으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합성을 해도 그
표준을 내면요. 확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많이 할수록 그게 미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의식적으로 평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얼굴이 이쁜 얼굴이다. 그래서 그런 얼굴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권력을 갖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얼굴이 미인으로 인정받으니까 미인은 당연히 또 권력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걸 사실은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 얼굴을 갖고 가서 이걸로 해주세요 이랬을 때는 그 얼굴이 사실 이 시대의 평균의 표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미인이라고 느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럼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권력과 얼굴이 어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왜 권력을 갖느냐면요. 연예인이 권력을 갖는 이유는 인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인기가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고 인기가 있으니까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근데 요즘 너무 얼굴을 많이 따지고 사실 얼굴로서 평가를 하고 또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얼굴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요? 요새 약간 좀 역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잘생기고 다 이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성형도 안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얘기해요. 뻔뻔하다. 저 얼굴로 어떻게 저렇게 다니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간다. 믿음이 네, 간다. 저 사람 무엇 진정성이 있다. 근자감. 도대체 저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아. 그래서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정도의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좀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자존감이 많이 결핍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내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라칸이 얘기를 한 것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막 얼굴을 막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유전자의 표현형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전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얼굴을 바뀐다고 유전자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신 바뀌는 거는 인상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인상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가지는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인상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인상이 바뀌면서 대인관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은 그래요? 바뀌진 않겠죠. 아나운서 앵커는 뭐 어떤 뭐 남방형 같은 형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런 건 확실히 있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은 중요합니다. 남방개건 북방개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신뢰가 간다 이런 느낌을 줘야 앵커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신뢰감을 주는 얼굴의 기본은 바로 좌우가 바른 얼굴. 그렇죠. 대칭이 잘 맞는 얼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취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형 얼굴이 따로 있고 야, 얼굴에 따로 있다 이런 진짜로요?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찾아오셔서 네, 예, 예. 형으로 해달라, 형으로 해달라 이렇게 특정 기업의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어머. 근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나운서나 연예인을 지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게끔 이제 조언을 해달라거나 좀 시술을 받고 싶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듣고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나운서 시험에서도 준비생들한테 SBS형 얼굴이다, 예, 예. 맞아. KBS형 얼굴이다 그래, 이런 맞아. 얘기 하잖아요. MBC 얼굴 있다, 맞아. 네.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창업자나 그 오너의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성공에서 성공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맨답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격이나 모든 것이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은 그런 거를 약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와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 회사 안 맞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거죠.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될 것 같냐, 대통령이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사진만 보여주고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진만 보고 고른 결과랑 실제 선거 결과랑 일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일치해요? 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얼굴을 가지고 가상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렇죠.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TV가 없을 때는 주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렇죠. TV가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은 이제 TV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주로 그 주인공 역할을 맡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서 맞아. 적합한 사람, 주인공으로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될 거야라는 어떤 이제 이미지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악역은 계속 악역만 맡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재미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예. 포스터에 그 실린 얼굴을 살펴보면 예. 안경을 끼신 분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중 연설할 때는요. 안경을 끼신 분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는요. 안경을 낀 이미지를 원하지 않아요. 교수님 빨리 벗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 당선 후에 집무실에서 집무를 할 때 모습을 보면은 안경을 끼고 있는 게 많아요. 예, 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줘요. 아.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연출자고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안경을 안 끼고 힘차게 연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냐.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딱 안경 벗어도 다 이렇게 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알이 없잖아요, 이거. 그래 알이 없죠. 근데 이미지로서 이렇게 없는 알을 이렇게 왜 끼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없는데 이제 지적으로 보이려면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지적으로 해.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몇 번째 얘기죠. 아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 대상층이 이제 주부님들이잖아요. 근데 주부님들이 과연 안경 낀 지적인 모습을 원하는가? 표준 모습에서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왜냐하면요 보통 이게 이제 인문학 토크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전문가인데 보통 안경을 끼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차별화가. 그러니까 그냥 안경 없이 좀 더 이렇게 그냥 친근한 모습으로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돼요. 한번 보여요. 친근한가 보세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전주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웃는 얼굴이 참 뭐라 할까 예. 예쁘다고 할까 귀엽다고 할까 이게 웃는 이 얼굴형 같은 형 있잖아요. 예. 이런 형들은 웃는 얼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웃으면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커지잖아요. 예,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래보다 큰 얼굴이기 때문에 안 웃어도 웃는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웃기까지 하면 더 이제 인상이. 아 맞다. 예. 오해도 사겠네요. 그러니까 네, 뉴스 하다가 웃으면서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웃었다고. 네, 뉴스 진짜 그런 일 있었어요? 네. 오해 살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네, 저 웃은 거 아닌데 웃었다고. 예. 웃는 상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뉴스 진지한 자리인데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보이면 곤란하죠. 예. 근데 이제 반대적인 예로 항상 약간 남을 비웃는 듯한 맞아, 그런 얼굴 그런 있어. 인상도 있거든요. 이제 눈이 먼저 웃느냐, 입이 먼저 웃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미묘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인상을 결정하게 되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주로 얼굴 구조를 공부하신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계량화를 말씀하신 거는 이게 구조를 연구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면 물론 관상도 될 수 있지만 관상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상이 변해야 이제 인상이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상이 변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렇지만 역시 심상을 관리해야지 인상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흥미있게 들었던 거는 우리는 그냥 뭐 좋은 인상이고 코가 높다.
아니면 뭐 눈이 크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 분류한다는 것. 그러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선수가 왜 이렇게 뛰어날까? 그럴 때 저 선수는 이제 얼굴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방계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발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의 그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심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심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굴로 드러내는 거는 이제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표정이 달라지고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베 고보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성형하는 그런 주인공을 등장시킨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이 이제 영화 페이스오프에 영감을 준 거예요. 맞아. 페이스오프에. 근데 그게 남편이 자기 얼굴이 이제 사고로 다쳐 다음에 전신을 이 얼굴 전체를 이제 성형을 해요. 그런데 부인이 이제 이 얼굴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인이 처음부터 알아봤던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 안 얘기냐면, 했을 뿐. 이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이 얼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얼굴만 바뀌면은 바뀐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런 얘기가 요새 유행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옷도 잘 입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뭐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얼굴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 머리도 잘하고 했는데 장신구도 좋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얼굴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주 가까운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얼굴인가 과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지금 탁 선생님 하신 말씀이 되게 딱 와닿아요. 얼굴이 바뀌어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게 마음이 바뀌면 얼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생각, 밝게 웃고 이런 생활들이 변하면 확실히 얼굴은 변하더라고요. 저 더 노력하려고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얼굴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형태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보이는 어떤 그런 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예, 사흘이면 바뀝니다. 사흘?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흘이면 바뀌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이쁜 얼굴보다는 잘생긴 얼굴보다는 좋은 얼굴을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3일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독서 중요합니다. 힘드네 또. 아유, 나 노안이어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예, 그리고 독서해야 되고 또요. 남을 위한 생각.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한 생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사흘이면 좋은 인상으로 바뀝니다. 뭐 오늘 얼굴형에 따라서 북방형, 남방형으로 나눴는데 그거 다 떠나서 바람직한 얼굴, 좋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다운 얼굴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다워야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얼굴이라는 게 나 자신을 알리는 간판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간판이 다른 간판이랑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다운 얼굴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질감이 들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 사실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얼굴로 소통을 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얼굴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는 신뢰감 주는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균형 잡힌 얼굴이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 발달 쪽만 평소에 많이 쓰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수학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순수하지 않은 네. 균형 잡힌 사고 예. 그걸 하게 되면 저절로 상대방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실한 표정이 되고 진심이 전해지게 되고 그게 좋은 얼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야성,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면은 얼굴도 균형 잡혀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네. 좋은 얼굴이 되고 운명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독서, 남을 위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얼굴도 정말 좋은 얼굴, 예쁜 얼굴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남을 위한 배려, 남을 위한 생각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만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